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 금방 2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뭐 걸겠습니다. 이건 뭐 것이죠. 의원님은 모든 게 다 저로부터 비롯되는 건가요? 청담동 한동훈 술자리 하면서요. 한동훈은 없어졌던데 이제는 공직자로서 무거운 모든 책임감을 것을 느낀다라고 지금 하시는 분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그 얘기 해결도 몇 번 안 하시고 사과도 없으시고요. 제가 그걸 왜 사과를 해야 됩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사퇴까지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입장 표명한 거 생각하세요? 보세요. 네. 김의겸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책임을 지셔야죠. 네, 김의겸 민주당 의원, 민주당의 대변인을 맡고 있죠. 처음 제기해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목격을 주장했던 첼리스트가 경찰에 나와 사실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라고 진술하면서 가짜뉴스 사실상 사실무근 이미 드러났습니다. 결국 김의겸 의원도 어제 마이크를 대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적었죠.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진술이라 함은 첼리스트가 거짓말이라고 경찰에 나와서 얘기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좀 전제를 달았네요. 윤석열 대통령 등 한동훈이라는 이름은 없네요.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다만 국정과 관련된 중대한 제보를 받고 국감에서 확인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제가 어제 소셜미디어에 김의겸 의원이 올린 걸 다 그대로 읽고 있는 겁니다. 자, 그날로 돌아간다 해도 다시 같은 질문을 내가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도 국민 대신에 묻고 따지는 의무와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어제 김의겸 의원은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어떠세요? 우리 정미경 의원께서는 김의겸 의원의 어쨌든 저 의혹 제기는 사실상 지금 가짜뉴스가 판명이 됐는데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적절한 사과라고 보십니까? 말장난하는 거라고 보여져요. 말장난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분은 지금 무슨 그 얘기를 하실 때 항상 그 이렇게 좀 틀어요. 사실관계를 틀고 왜곡하고. 근데 사과 자체도 지금 틀어서 하는 것 같아요. 유감이라고. 유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과 아닌 그 사과를 하고 저는 이제 김의겸 의원한테 앞으로 놓여 있는 거는 그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이제 당사자로서 수사의 대상자로서 이제 본인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네. 그거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일단 생각이 들어요. 본인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는 이걸 진실로 믿었다. 나는 허위에 대한 허위 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아마 이걸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 그 어차피 그 판결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면책 특권의 한계가 나와 있는데요. 허위 사실이라고 그 알고 했다면 결국은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 면책 특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말한 것처럼 결국은 그 법적 책임을 지게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수사도 받고 이제 법원에서 결국 판결이 날 텐데 대법원의 그 기류에 의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의 저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저희가 저 문장 하나를 뭐 꼬투리 잡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저 술자리 청담동 의혹은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정치권에서도 어떻게 보면 소모적 논쟁이 장기간 이어졌던 사안이고 근데 가짜뉴스로 사실상 판명이 났는데 처음에 의혹을 제기했던 당사자 김의겸이라는 의원이 어떻게 입장을 표명했는지는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하나하나 짚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보시죠.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근데 유감이라는 이 뜻은 이러합니다.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있는 느낌이다. 사과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다. 국립국어원에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유감은 사과, 사죄, 미안, 죄송의 개념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유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오늘 김의겸 의원은 또 뭐 가타부타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데요.
저는 사과는 깔끔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깔끔하게 해야 된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심심한 유감이라고 돌려서 말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사과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등 한동훈 장관은 이제 등에 들어가는 건가요?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더불어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고 해도 같은 질문을 할 거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거다 이랬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할라 치면 그날에 성급했던 것에 대한 사과도 동시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제3, 제4 확인을 해서 뭔가 명확하게 이거다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예. 저도 여러 차례 이런 그 제보를 받고 폭로도 하고 또 그게 저는 이제 다 사실이어가지고 사과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100번 잘하는 것보다 한 번 실수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예.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굉장히 당에는 타격이기 때문에 성급하지 않게 하는 거 중요하고요. 사과를 좀 더 깔끔하게 다시 한번 하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는. 깔끔하게 다시 한번 하는 건 어떨까? 잠시 후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김의겸 의원은 따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리 김유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김의겸 의원은 내가 그날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다시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일각의 지적은 이러한 것 같아요. 김의겸 의원이 국회의원이니까 국무위원들 장관을 상대로 의혹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따져 물을 수는 있죠. 그러나 의혹이라고 해서 모든 의혹을 다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거론되는 이 의혹은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라는 것을 김의겸 의원도 알았을 텐데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아니하고 국회에서 폭로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김의겸 의원은 다시 같은 질문을 그날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보가 있었던 것이고 녹취록이 있으니까 사실 확인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 질문이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예. 어떤 목적과 방향성을 정해놓고 글로 좀 몰아가는 그런 추궁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의 추궁을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 확인 이런 것들은 존재해야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희가 지금 그 검찰이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검찰을 비판할 수 있으려면 우리부터가 잘해야 된다. 잘하고 나서 남을 비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의겸 의원이 2020년 4월에 이러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언론 보도가 고의로 진실을 날조할 경우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서는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오보방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악의적인 허위 보도가 아니더라도 중대 과실이 있는 오보에 대해서는 언론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20년에 김의겸 의원의 저 발언에 이어서 2018년 5월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을 때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국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더 점검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크로스 체크가 왜 이토록 중체대한 일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의겸 의원이 이번 논란을 제기하면서 첼리스트 A 측의 변호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의겸 의원이 폭로를 전후해서 통화 내용이 사실인지를 연락해 온 적이 없다. 더 탐사 측에는 전 남자친구 말만 믿고 보도하느냐고 항의했다. 글쎄요, 우리 김재섭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을 향한 아픈 비판은 악의적 보도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상대 진영을 향한 비판 내지는 비난은 얼마든지 납득될 수 있다. 이렇게 내로남불의 이중적인 기준으로서 언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의겸 의원은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질문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김의겸 의원이 굳이 과거로 돌아가실 필요도 없이 앞으로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실 것 같아요. 한두 번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뭐 네. 최근에 EU 대사 발언을 왜곡한다든지 한동훈 장관 출장 관련된 뭐 허위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비슷한 맥락들을 계속 보여주실 거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들고요. 예. 글쎄요, 저는 그 국감장에서 국회의원이 장관을 향해서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이 김의겸 의원이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의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국민이 김의겸 의원을 선택하고 김의겸 의원에게 힘을 실어준 것은 최소한의 크로스 체크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감사장에서 장관을 향해 질문하라는 그 뜻으로 힘을 실어준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많은 반성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김재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최근의 일들을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상기해 보시죠. 이게 김의겸 의원발 논란 발언들이었습니다. 그 EU 대사 발언 왜곡해서 전달한 거 아니냐. 한동훈 법무장관 미국 출장 관련해서 이재명 대북코인 하명 수사 때문 아니냐. 이재정 그 민주당 의원 그 악수 연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번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논란까지. 김의겸 의원은 민주당 169명의 원오브댐의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임 역할을 하는 대변인입니다. 자, 김의겸 의원 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이번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에서는 사퇴까지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생각하세요? 방금 한동훈 장관이 그 외국인 차별하는 거냐, EU 대사 때는 사과했는데 왜 사과 안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 탐사에서는 별도 입장문을 따로 냈더라고요. 거기서는 뭐 8시에 새로운 걸 공개한다고 하는데 좀 알고 계시나요? 김의겸 의원의 저건 이제 어제 발언이고요. 조금 전에 기자들이 또 백브리핑을 했어요. 김의겸 의원한테 다가서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어제 제가 입장문 낸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거취에 대해서 고민은 안 하시는 겁니까? 네. 한동훈 장관이 사과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입장문 밝힌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법적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백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